이상기류가 흐르던 북한과 중국 사이에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노동자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번 중국의 조치는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에 대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주를 옥죄어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의 이 같은 요구에 중국 내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귀국시키고 이를 대체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다시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비자 등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되 신규 노동자는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양측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기존 북한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노동자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귀국하면 북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노동비자 외에 유학생 관광비자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대다수는 조만간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이들을 본국으로 부르지 않으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중간 노동자 귀국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 당국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불법 취업 단속 등 통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북중 당국이 충돌하는 하나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분야에서 올해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북 수출품에 대한 세관 통제는 물론이고 석탄이나 정제유 등 암묵적으로 용인해오던 해상 밀수까지 단속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 약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고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석탄을 중국에 팔고 정제유를 북한으로 밀수하는 많은 대북 사업가가 단속 강화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동향까지 최근 잇따라 우리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1억 5,038만 달러로 4월 대비 8.8% 하락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문제로 북중 간 대립이 이어지는 건 명백한 양국 균열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이 관성적인 북한 감싸기에서 이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북러 밀착 수위나 미국 대선의 향배 등을 보면서 중국은 당분간 이런 거리두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중국이 북한 노동자 전원 복귀시키라고 평양에 최후 통첩을 날리고 그동안 눈감아왔던 북중 밀수 단속까지 강화한 데는 복합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러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신냉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약까지 체결하며 급격히 밀착하자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해 대미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러시아란 뒷배를 믿고 핵실험 등 중국에도 부담스러운 초강경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라고 중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김정은 체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만 일단 골라 북한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북한이 중국의 의도와 달리 더 엇나가면 중국이 더 치명적인 조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인민군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일성군 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 간부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전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 단장을 제외한 대표단의 몇 면이나 방문 목적, 장소, 기간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 군사교육 기관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일성군 사종합대는 한국의 국방대 등과 유사하게 장교를 재교육하는 군사학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후 포병학 등 군사 지식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19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는 지난달 정상회담 이전에도 군부 인사를 포함해 여러 방면에서 상호 방문 교류를 했지만 군사 협력을 직접적 명분으로 내걸고 진행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군사협력 의혹 제기에는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김일성군 사종합대 총장의 방문은 푸틴 대통령 방북 이후 북러가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노골화하려는 신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은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8조는 내용을 담아 군사협력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김금철 총장 방러가 북러 조약 이후 각 분야별 협력을 이행하는 후속 조치라며 김일성군 사종합대학은 군사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군사교육기관 책임자의 방러는 무기나 군사기술 분야보다는 민감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양 총장은 김 총장이 제일 먼저 가는 것은 외형상으로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느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인도와도 결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러시아를 5년 만에 방문합니다. 모디 총리는 최근 들어 양국 간 정상회담이 없었던 만큼 양국 의제에 여러 사안이 쌓여있어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냉전 시절부터 러시아의 오랜 동맹으로 러시아는 무기와 석유에 있어 인도의 최대 공급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면서 양국은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인도지만 중국과는 오래전부터 국경 마찰을 일으키며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과 앙숙인 인도와 가까이 하면서 중러 관계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에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늘어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영내에 더 많은 미군 주둔을 촉발할 수 있고 이는 중국에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니케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중러 회담에서 양국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선언해왔다며 이러한 외적인 연대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에서 진정한 신뢰는 여전히 찾기가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북중러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